배터리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의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밖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 역시 음극재 밸류체인의 탈중국화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미국이 중국산 흑연을 규제하고 나섰는데 근데 일단 이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산 흑연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산 흑연을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사인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또 음극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흑연은 음극재를 만드는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흑연 매장량은 2억 8천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이 7,800만 톤으로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에서 천연 흑연 원료인 구형 흑연을 들여와서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제 흑연 원광을 확보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흑연은 이제 음극재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단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형 흑연은 원광, 그러니까 원석 형태의 흑연 원광을 정제한 거고요. 거의 바로 음극재 생산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흑연은 추가로 정제를 하거나 또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걸 가지고 구형 흑연을 만들어서 음극재에 쓰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7년까지 4,400억 원을 투자해서 전북 새만금에 이 구형 흑연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산 비중이 95%에 달하는 수준이지만요. 비중국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IRA 규정상 2027년부터 중국산 흑연을 쓰게 되면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반덤핑 관세는 아시는 것처럼 외국 업체가 정상 가격 이하로 제품을 수출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관세에 반덤핑 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에 부과하는 관세가 160%로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구형 흑연이 뭔가 했더니 공처럼 생긴 모양의 흑연이 구형 흑연이라면서요? 네.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유상증자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평가가 됩니다. 주주당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인데요. 네. 전날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96,400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날 종가가 131만 1,200원이었는데요. 주가가 발행가액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포스코 퓨처엠은 2021년 1월에 유상증자를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유상증자와 좀 비슷한 목적이었습니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당시에 전기차 업황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나 또 수주 소식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유상증자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구형 흑연 제조 공장에 상당 부분 투입될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일본 배터리 기업과 음극재 공급을 계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아프리카산 흑연을 활용한 점이 계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만 회복이 된다면 비중국 공급망 효과로 포스코 퓨처엠도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영업이익이 7억 원이 나왔는데 2분기에 시장은 사실 그보다 더 안 좋을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7억 원에도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배터리 덕분에 흑자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70% 이상 급감한 수준이고요. 특히나 배터리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는 돈이 크게 줄면서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95%
5.6%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대폭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최근에 연산 4.5만 톤 규모의 광양 전구체 공장을 준공한 것도 주요합니다. 음극재에 더해서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까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양극재보다 저렴한 LFP 관련 시장에 뛰어든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LFP 양극재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LFP 양극재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LMR 양극재를 개발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전기차 업황이 회복돼야 배터리 나아가서 배터리 소재도 잘 팔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국내 업체가 수혜를 입겠지만요.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아직까지도 90%에 육박하는 만큼 전기차 가격이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의 흑연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면 사려는 사람이 줄 수 있겠고요. 통상 배터리 가격 정가는 소재사에서 배터리사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역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사를 압박하고 소재사까지 수익성을 침범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증권사 5곳에서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높은 가격은 16만 원이었고 반면에 가장 낮은 목표가는 14만 원이었습니다. 네, 유상증자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봤습니다.